안녕하십니까. 가엔텍스의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부를 하고 있죠. 이번 시간은 우리가 그 소득공제 항목 중에 그 물적공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우리 일정한 지출에 대해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적공제 항목, 지출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하고 신용카드 두 가지. 이것도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는 내용 같아요. 먼저 보험료 공제라고 먼저 볼게요. 보험료 공제는 보험료 공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실손보험, 뭐 암보험, 종신보험 이런 보험이 아니에요. 그 보험료 공제는 우리 뒤에서 보는 세액공제 항목에 보험료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4대 보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자, 우리는 이제 급여 받으면서 그 갑근세라고 표현하죠. 이제 뭐 근로소득세도 떼이고 지방소득세도 떼이지만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다음 고용보험 이런 거 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떼이는 것들, 그 보험료를 여기서 이제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공제 대상에 보시면 해당 과세 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보통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같이 떼이겠죠. 이거를 부담한 경우 해당 납입액 전액을 다 공제받을 수. 이거는 사실 근데 뭐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이 회사에서 어차피 이 부분을 다 관리를 하잖아요. 회사에서 이걸 금액을 떼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차피 다 반영을 해줍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가볍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챙기지 않아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다. 한도도 없이 우리가 떼인 금액 다 공제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보통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료에 포함하면 된다고 치고, 고용보험 이 두 가지죠. 두 가지를 어쨌든 전액 다 공제해줘요. 우리가 떼인 금액은. 그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죠. 국민연금이랑 이제 산재보험이 있는데, 산재보험은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전액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제받을 것도 없는 거고, 국민연금은 우리가 이제 또 제일 사실 큰 금액인데 떼이죠. 국민연금은 여기에는 없지만 따로 연금보험료 공제라는 항목에서 또 공제를 해줘요, 전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제 4대 보험료라고 해서 떼이는 금액 전액 다 소득공제 받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뭐 항상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뭐 관심도 사실 많이 가지시거든요. 우리 근로소득자분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뭐 이게 혜택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하도 뭐 이슈가 많이 되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관심은 많이 가지시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뭐 이게 혜택 자체가 그렇게 파워풀한 혜택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 이 공제 제도 자체는 내용 자체가 되게 복잡한데 제가 간단하게만 넣습니다. 뭐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크게 중요하게 보이진 않아서 간단하게만 넣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신용카드를 쓰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신용카드뿐 아니라 현금 영수증, 뭐 직불카드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체크카드라고 생각을 하죠. 체크카드. 그 다음에 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도 이제 새로 이제 들어왔고요. 도서, 공연은 뭐 좀 전에 들어왔고, 이번에 올해부터 그 박물관, 미술관에서 쓴 거 이런 것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한 거, 제로페이 이런 것까지 다 지금 공제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항목들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제 맨 앞에 보면 신용카드 등 명의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어쨌든 이제 내가 썼는데 신용카드를 예를 들면 내 카드 당연히 되고요. 밑에 보시면 배우자 카드도 된다. 배우자 명의 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카드를 배우자가 쓴다. 당연히 되죠. 그 배우자가 썼는지 내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라는.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건 당연히 되는 건데 아예 배우자 명의 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된다. 그 대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자. 다시 말하면 150만 원 기본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명의로 된 카드는 내가 소득공제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자. 역시 직계존비속 아래 위로 직계존비속 명의의 카드도 된다. 역시나 소득요건, 연령요건 충족해서 연령요건은 필요 없고요. 소득요건만 100만 원 이하인자라고 돼 있죠.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생 자녀는 23살 대학생, 그 자녀 명의의 카드가 있다. 그 대학생은 23살,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1인당 150만 원 공제는 못 받아요. 하지만 그 아들, 자녀 명의로 된 카드 쓴 게 있다. 그럼 그 카드 사용한 거는 내 소득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본공제 대상자 좀 차이가 있어요.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차이가 연령 요건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차이가 더 뭐가 있냐면 형제자매는 없어요.
형제자매 명의 카드는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일단 요건 대상 보시고요. 그 다음 최저 사용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기억을 요거는 이 정도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드를 뭐 1년 동안 쓴 금액을 다 모아서 이제 공제를 받을 텐데 뭐 썼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연봉의 25% 이상, 그러니까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은 일단 1,000만 원까지는 공제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카드를 써야지만 공제액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 사용 금액이 내 연봉의 4분의 1이다. 이 정도. 그 다음에 그 사용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냐? 신용카드는 사용한 금액의 15%고요.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은 사용한 금액의 30%. 그 다음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런 거는 사용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예, 아까 되도록이면 공제율이 높은 걸 쓰면은 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한도는 이것 때문에 사실 혜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카드를 많이 쓰면 쓰는 대로 공제액이 계속 늘어나면 좋은데 한도가 연봉의 20%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어차피 한도가 20%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게 아니라 옆에 보시면 200, 250, 300. 요거는 연봉에 따라 연봉이 7천만 원이 안 되면 300만 원이고요. 한도가 7천에서 1억 2천 사이면 250, 1억 2천 이상이면 200 이렇게 이제 나눠지거든요. 연봉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총급액의 20%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총급액의 20% 1,000만 원이거든요. 한도가.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연봉 5천이면은 이 옆에 있는 거 중에는 300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300과 1,000만 원 중에 작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 한도가 아무리 커봤자 300이에요. 한도는. 연봉이 큰 사람은 250, 200으로 줄어들고 한도가. 그러니까 결국 이 한도 때문에 사실상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그렇게 혜택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공제가 뭐 있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한도를 이제 뭐 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전통시장, 대중교통 밑에 있죠. 도서, 공연, 뭐 등이라고 하는 박물관, 미술관이 합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이용분들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뭐 공연 이런 것들 많이 쓴 분들은 한도가 600만 원까지 연봉 1억 2천 넘어서 이 위에 한도가 200만 원인 사람은 500만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을 썼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것들이 밑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예. 사업과 관련된 비용, 법인 비용 이건 뭐냐면 이제 회사 출장 가서 내 카드 썼어요. 내 카드 썼는데 이거는 내가 쓸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카드로 10만 원 출장비 썼는데 회사에 가서 내 카드 영수증 제출하고 회사한테 받죠. 예, 그런 것들. 이거는 결국 내가 내 카드 썼지만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빼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게 다 체크가 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법 규정상으로는 그렇다. 그다음에 자동차 구입한 거, 보험료 납부, 뭐 공교육비, 이렇게 대학 등록금 같은 거 카드로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 세금 낸 거, 전기 수도요금 같은 공과금 이런 것도 다 안 되고요. 자동차 구입 중에서 중고차 산 거는 10%를 해줍니다. 예. 구입 금액의 10%까지만. 아파트 관리비, TV 시청료, 전화요금, 뭐 통행요금, 해외에서 쓴 거 다 안 되고요. 현금 서비스 이용한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외 대상.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뭐 굳이 제외 대상이니까 우리가 카드 안 써야지 이렇게까지 신경 안 쓰시니까 예. 특별히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가볍게 이해하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그냥 표는 좀 복잡한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제 대상 항목들이.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그냥 신용카드가 있고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뭐 대중교통, 뭐 도서, 뭐 공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신용카드가 제일 작아요. 공제율이 15%. 다른 것들은 30%, 40% 좀 높고. 그런데 우리가 최저 사용 금액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소득공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연봉 4천만 원 사람이 카드 쓴 게 980만 원이다. 소득공제 없습니다. 1,000만 원이 넘어야 그때부터 공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어쨌든 처음에 뭐 1월 1일이 시작돼서 막 쓰다 보면 뭐 처음에는 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뭐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쓰겠죠. 쓰는데 어느 순간 이제 좀 뭐 하반기가 돼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 4천인데 지금까지는 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썼다.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합해서.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공제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되도록이면 현금 영수증이나 어떤 체크카드나 이런 공제율이 높은 거를 쓰는 게 아무래도 공제받는데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표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걸 제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0만 원 내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뭐 체크카드 이런 거 다 합해서 내 연봉이 4천인데 1,000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뭘 써도 크게 문제는 상관은 없다. 근데 1,000만 원이 됐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그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쓰는 게 공제율이 높은 걸 쓰는 게 어쨌든 우리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물적공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항목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 이 신용카드 지금 보는 그리고 앞에 봤던 주택자금과 관련된 거, 그다음 보험료 공제 뭐 이 정도 중요한 거 위주로 예, 살펴봤습니다.